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2025년 한국의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고 또 이제 나에게 맞는 건 뭘까 궁금하셨죠? 네. 저희가 크레딧와이즈 랩 보고서부터 법무법인, 금융위 발표, 또 유튜브 채널, KDI 자료까지 여러 정보들을 좀 종합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빈 문제로 지금 좀 힘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최신 정보가 어떤가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 네,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딱 짚어줘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2025년에는 특히 그 신청 자격이 좀 넓어지고요. 감면율도 커지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고 또 이제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은 뭘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정보를 나열하기보다는 각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로 당신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좀 볼까요? 2025년 제도가 단순히 비를 없애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상환 의지가 있는 분들께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뭐랄까 사회 안전망 역할, 이걸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신청 자격 확대랑 감면율 상승, 이걸 꼽을 수 있겠네요. 자격 확대요? 네,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어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대략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월 소득 한 330만 원 정도? 그 이하인 분들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꽤 많이 확대됐네요. 그리고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해진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80%요?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온라인, 모바일 신청 시스템이 도입돼서요. 절차도 훨씬 간편해졌고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한 2주에서 3주 이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야, 디지털화로 접근성이 좋아진 거 이거 정말 반갑네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한 점은 인상 깊어요. 물론 재정 건전성과의 균형, 이건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겠지만요. 그렇죠. 그 균형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졌는데 어떤 제도를 골라야 하나 좀 막막하실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법원을 통하는 방법이 있고요. 신용회복위원회, CCRS라고 하죠. 여기를 통하는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제도, 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개인회생은 제가 알기론 소득은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다 갚기 어려울 때 그때 신청하는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보통 3년, 길게는 5년까지 꾸준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제받는 거죠. 법적 강제력이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좀 떨어지거나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거, 이런 불이익은 좀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2025년에는 최저 생계비가 올랐잖아요.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14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보장되니까 월 상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네요. 그럼 개인 파산은요? 어떤 경우에? 개인 파산은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서 빚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된다,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냥 모든 빚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만 재산을 숨기거나 너무 낭비했다거나 이런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어야겠죠. 그렇군요. 이 법원 제도들은 아무래도 법적 절차다 보니까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이때 변호사 수임료, 이거 꼼꼼히 비교해야겠어요. 어떤 유튜브 채널 보니까 1,500만 원까지 부르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도한 경우도 있군요. 네, 보통은 법원 비용 포함해서 한 330만 원 내외, 이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언급되기도 하던데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잘 알아보셔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법원 말고 신용회복위원회, CCRS 제도인데요. 상담 전화는 1600-5550번입니다. 여기는 법원보다는 문턱이 좀 낮고 종류도 더 다양해요. 네. 연체 기간에 따라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체 기간이나 상황에 맞춰서 고를 수 있어요. 만약 3개월, 그러니까 90일 이상 연체됐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하면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조정해줍니다. 오, 원금 감량 폭이 크네요. 네. 근데 만약 연체가 좀 짧다. 1개월은 넘었는데 3개월은 안 됐다. 이러면 프리워크아웃, 다른 말로 사전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는 감면해주고 이자율 자체를 좀 낮춰줘요. 최저 5%까지. 그리고 상환 기간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고요. 다만 이건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원금 감면은 없고 이자 부담 줄여주는 거군요. 제가 듣기로는 하루만 연체해도 신청 가능한 신속 채무 조정이란 것도 있다던데요. 네, 맞아요. 이건 정말 연체 초기에 당장 추심부터 멈추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코로나19 때 어려웠던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도 여전히 운영 중인 거죠. 네, 그것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CCRS 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거라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핵심은 이제 내 연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원금 감면이 꼭 필요한지 이런 걸 따져서 맞는 제도를 잘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좋은 제도들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내 총 빚이 얼마인지, 채권 기간은 어딘지, 연체는 얼마나 됐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상황부터 알아야 하는군요. 네. 그러고 나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이나 법률구조공단 132번 이런 곳에서 무료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무료 상담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신청이 편리해졌으니까 적극 활용하시되 서류는 절대 허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정확성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주의할 점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채무 조정을 시작하면 신용 점수는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져요. 하지만 계획대로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조정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진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외되는 빚도 있군요. 네, 특히 2025년에는요, 그 기초 수급자분들이나 장애인, 고령자, 청년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더 강화됐어요. 어떤 지원들이죠? 예를 들면 아주 오랫동안 연체하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원금을 100% 감면해주는 경우까지도 가능해졌고요. 100%요? 와. 네. 그리고 단기 연체자분들께도 원금 감면 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 성실하게 빚 갚는 청년들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도 주고요. 그러니까 혹시 해당되시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 문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중요하죠. 만약에 좀 부당한 추심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추심하는 사람 신분 확인 꼭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소멸시효라고 들어보셨죠? 법적으로 빚독촉을 할 수 없는 기간인데 이게 지난 채권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확인? 네. 만약 폭언이나 협박을 한다면 반드시 녹취 같은 증거를 확보해서 금융감독원 1332번 또는 경찰청 112번으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2025년 채무조정 제도가 확실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각각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게 정말 첫걸음이겠네요. 네. 핵심은 결국 나에게 맞는 옷을 찾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나 공공기관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걸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빚을 줄이는 걸 넘어서 정말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내용들이 당신이 맞는 길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과연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